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4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활용해서 검색 엔진에 상위 노출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여기 점 3개를 누르시면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에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 프롬프트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한 곳에 몰아서 이거 자체를 기본 세팅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새로운 창을 열어서 명령어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윗부분에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랫부분에는 답변하는 형식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윗부분의 설정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 컨설팅 회사인 팬덤 퍼널의 SEO 전문성을 가진 전문 글쓰기 작가입니다. 한글로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글을 작성할 때는 인간이 작성한 글처럼 친근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답변에 창의성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해 주세요. 각 소제목당 최대 한 번까지만 앵커 텍스트 키워드를 활용해서 내부 링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부에 서로 웹문서 간에 관련된 글들을 연결하는 내부 링크를 만들 때 앵커 텍스트 키워드를 활용해서 SEO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키워드가 반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키워드 중에서 내부 문서와 연결된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검색 엔진 최적화 시그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앵커 텍스트를 활용해서 내부 링크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이 문서가 참고하면 좋은 외부 기사가 있다면 한 개를 앵커 텍스트 키워드를 활용해서 외부 링크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내부 링크끼리 탄탄하게 연결하는 건 좋고, 그 다음 외부에서 우리 거를 백링크 받는 건 좋지만 우리 글을 통해서 외부 링크가 나가는 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아도 한 번 정도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많아도 최대한 한 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소제목별로 중간에 글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여 이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도 같이 제시해 주세요. 주요 단락마다 글이 길어진다면 목록이나 표 형태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챗GPT를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효과적으로 구축해 줄 수 있는 전문 컨설팅 회사인 홈페이지에 팬덤퍼널.com에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려주고 있고, 팬덤퍼널 서비스를 언급할 때는 내부의 이제 페이지에는 서비스 밑에 아래의 서비스 이름들이 URL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언급해서 내부 링크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 글은 3개의 소제목을 갖고 있고 이때 제목 앞에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응답해주고 1000글자 이상으로 충분한 길이를 갖는 글을 작성해주고, CMS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문서 편집기, 여기에 직접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해주고, 구글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완전한 형식의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 글이 목표로 하는 타겟 키워드를 정리해주고 이 글을 발행하기 위한 적합한 카테고리와 태그도 제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영어로 생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챗GPT4에서 새로운 챗을 연 다음에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요. 챗GPT를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 구축을 했을 때 왜 좋은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글 쓴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글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소제목 3가지를 제안해 주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내부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온라인 클래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랑 연결돼서 이 웹페이지 안에 있는 내부 링크가 각각의 웹사이트 안에 있는 그 디렉토리랑 연결된 내부 링크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까지 연결해서 글을 작성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을 여러 개 써서 그 관련된 주제성에 대한 군집화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챗GPT, 퍼스널 브랜딩, 여기서 말했던 인공지능, 컨텐츠 생성,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까지 해볼게요. 그 목표 키워드로 컨텐츠에 대한 주제성을 높이는 블로그 제목을 20개 정도 제안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글 하나만 생성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팬텀 퍼널 블로그에서 다뤄야만 되는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글에 대한 제목 리스트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를 활용한 혁신적인 퍼스널 브랜딩 전략, 미래의 마케팅, 컨텐츠 생성의 미래, 챗GPT랑 컨텐츠랑 퍼스널 브랜딩이랑 인공지능이랑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글들이 쓰여져 있는 블로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신 분들을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글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줘 했던 것처럼 이 20개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글을 20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글들이 서로 관련 있는 글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주제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 허브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위에 20개 글을 발행할 때 대량의 자연유입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필러 컨텐츠, 코너스톤 컨텐츠를 우리가 작성하는 블로그 제목을 제안해줘. 이때 몇 개의 필러 컨텐츠가 필요하고 몇 개의 코너스톤 컨텐츠가 필요한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각각의 컨텐츠가 포괄적으로 품어야 되는 그 각각의 서브 글들의 블로그 제목을 연결시켜줘 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필러 컨텐츠와 코너스톤 컨텐츠는 블로그 구조를 강화하고 SEO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컨텐츠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너스톤 컨텐츠는 웹사이트의 핵심 주제를 다루며 다른 글들을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글들이 서로 내부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러한 컨텐츠가 있는 웹사이트는 그 글의 주제성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대 마케팅 전략의 혁신으로 해서 그 아래 6개의 글을 포괄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 컨텐츠라는 거는 코너스톤 컨텐츠와 비슷하긴 한데 웹사이트의 특정 주제를 보완하고 그러한 특정 주제를 찾는 독자들에게 이제 이런 주제성을 묶어가지고 알려주는 그러한 카테고리 성향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이해, 실제 사례, 전략 이 3가지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글을 연결시켰어요. 자, 그러면 위의 제안을 기반으로, 저는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하니까 워드프레스의 블로그 카테고리와 태그 구조를 제안해주고, 위에 코너스톤 컨텐츠와 필러 컨텐츠, 그 다음 20개의 각각 서브 글들이 어떠한 서포트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테이블 형태로 정리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SEO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키워드, 그 다음에 키워드를 담는 서브 글들, 그 다음에 그 서브 글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글들을 그룹핑해서 받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필러 컨텐츠, 그 다음 웹사이트의 대표적으로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글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각각의 키워드는 컨텐츠에 포함이 되고, 또 컨텐츠들은 묶여서 필러에 포함이 되고, 또 몇 개의 필러가 코너스톤 글을 포함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글들이 구조적으로 쌓이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면 2개의 코너스톤 컨텐츠를 제안해주고 있죠. 그리고 카테고리는 인공지능과 챗GPT,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라는 2가지의 중요한 카테고리를 담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부가적으로 서포팅해야 되는 태그들에는 챗GPT, 인공지능 마케팅 전략,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속되는 글들 중에는 1번, 4번, 8번, 10번, 14번, 19번들이 그 글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링크로 연결돼야 되는 그런 서브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20개의 블로그 글이 있고, 그다음에 3개의 필러 컨텐츠로 이제 그룹핑이 되고, 또 그게 상위 레벨의 2개의 코너스톤 컨텐츠로 구성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해줘.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네요.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과 챗GPT라는 거는 코너스톤 컨텐츠와 필러 컨텐츠가 각각이 담고 있고, 그 밑에 속한 블로그 글이 있고, 필러 컨텐츠 1이 속한 글들이 있고, 2번째 퍼스널 브랜딩 전략에는 2번째 코너스톤 컨텐츠가 있고, 요 밑에 2번째 필러 컨텐츠가 있고, 거기에 소속되는 블로그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생성과 마케팅은 이제 필러 컨텐츠 3번째가 서포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코너스톤 컨텐츠가 각 카테고리의 중심 역할을 하고, 필러 컨텐츠가 이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글들이 이러한 구조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글들이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위에 첫 번째 필러 컨텐츠 글을 한번 작성해봐 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필러 컨텐츠 글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챗GPT의 기술적인 이해,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달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 20개 써줘 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필러 컨텐츠와 코너스톤 컨텐츠를 구조적으로 짜줘 라고 한 다음에 그 필러 컨텐츠를 작성해줘, 그 다음에 코너스톤 글을 작성해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 카테고리랑 태그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만들고 태그 만들고 각각의 글들을 연결하면, 그냥 글을 쓰는 것보다 각각의 컨텐츠들이 우리가 타겟팅하는 키워드를 품고, 그 다음에 그 글들이 필러 컨텐츠에 엮이고, 또 그러한 필러들이 코너스톤을 지지하고 하면서 굉장히 명확한 주제성을 갖는 그러한 SEO에 최적화된 그러한 컨텐츠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내부적으로 있는 글들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러 컨텐츠 첫 번째가 5, 6, 15, 17이라는 글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한 주제에 대한 깊이가 있는 글이거든요. 5, 6, 11이 뭔지 한번 보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챗GPT 활용 가이드, 인공지능 챗GPT로 콘텐츠 마케팅 혁신하기, 이게 5번과 6번 글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글과 연결되는 필러 컨텐츠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첫 번째 코너스톤 글을 작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네, 비슷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들은 SEO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SEO 컨설팅을 할 때 하는 글의 구조화예요. 근데 이거를 챗GPT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급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O 전문가 분들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봤다가 제가 너무 많은 걸 오픈했다 싶으면
제가 이 유튜브 링크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보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면 챗GP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대 마케팅 전략의 혁신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필요한 필러 컨텐츠 글과 블로그 글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코너스톤 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블로그 글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필러 컨텐츠 1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필러 컨텐츠 첫 번째, 기술적인 이해,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요거를 지금 두 번째 문단이랑 연결해서 내부 링크를 적어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림으로 그려줬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지금 글을 작성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키워드 중심으로 그 키워드에서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또 필요로 한 거는 내부 링크는 잘 되어 있는데 마케팅과 브랜딩의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외부 미디어로부터 백링크를 빌딩해서 그 링크 주소를 받아서 SEO에 대한 점수를 높이려고 해. 이때 연결되는 내부 글은 첫 번째 코너스톤 글이고, 앵커 텍스트는 첫 번째 코너스톤의 글의 제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외부 매체에 발행해야 되는 네이티브 에디토리얼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팬덤 퍼널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 문맥상에서 자연스럽게 코너스톤의 글의 제목을 가지고 하이퍼링크로 연결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왜냐면 갑자기 팬덤 퍼널이 막 나와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이 글의 맥락과 맞지 않고 막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과 관련됐는데 자연스럽게 내용과 연결된 하이퍼링크로 링크 주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이 전문 권위 있는 사이트에 보조하는 다른 전문적인 어떤 회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 빌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부 권위 있는 곳에서 백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 빌딩 전략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그 핵심 키워드를 품어야 되는 컨텐츠 리스트, 컨텐츠를 그룹핑해서 받아야 되는 필러 컨텐츠, 그 다음에 코너스톤 컨텐츠, 그 다음에 이 코너스톤 컨텐츠가 외부에 백링크를 받기 위한 전략,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 유입이 잘 되는 그러한 글들의 컨텐츠에 대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일부 기간만 오픈하고 링크를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빨리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보시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케팅 방에 실질적으로 블로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으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케팅 방에 누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촬영한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챗GPT 활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라던가 알고 싶은 부분 이런 게 있으면 편안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케팅 방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매우 바쁘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세트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